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잎을 떨굽니다. 푸르던 것들도 빛을 잃고 생기 넘치던 풍경도 갑자기 쓸쓸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가장 추운 계절이 와도 쉽게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이 진짜 어려운 시기가 오고 나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이야기할 그림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산도 없고 폭포도 없고 새도 없고 색도 없습니다. 작은 집 한 채, 마른 듯 선 나무들, 그리고 넓은 여백. 처음 보면 왜 이렇게 단순하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이건 풍경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그린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새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김정희라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김정희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글씨면 글씨, 학문이면 학문, 그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사체를 만든 사람, 금석학과 문인화에서도 큰 족적을 남긴 사람, 그게 바로 김정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 높던 사람도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55 무렵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찾아와 인사하던 사람들, 존경과 예우를 보내던 사람들, 그 많은 관계들이 유배라는 현실 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씁쓸하죠.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많은데 어려워지는 순간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김정희 역시 그 차가운 현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제주 유배 생활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은 역관, 그러니까 중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이 죄인의 처지가 된 뒤에도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귀한 책들을 꾸준히 구해 제주에 있던 스승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그냥 책 몇 권 보내준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시 김정희는 정치적으로 몰락한 인물이었고 그와 가까이 지내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은 그런 계산보다 의리를 선택한 거예요. 스승이 가장 추운 시기를 통과할 때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은 겁니다. 김정희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44년 제주 유배지에서 이상적에게 한 점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그림이 바로 새한도입니다. 새한도라는 제목은 논어의 한 구절에서 왔습니다. 새한연후 지송백지후조. 한겨울이 되고 나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끝내 시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의 진심도, 우정의 깊이도, 의리의 무게도 좋을 때는 잘 모른다. 정말 힘든 때가 와봐야 누가 끝까지 곁에 남는지 알게 된다. 김정희는 이 말을 제자 이상적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림 속에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몇 그루 서 있습니다. 배경은 비어 있습니다. 엄청난 풍광도 없고 친절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강합니다. 여백이 많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막 자체가 이미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김정희의 삶도 그랬을 겁니다.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화려하게 채워진 시간이 아니라 텅 빈 것 같고 길고 적막한 시간이었겠죠. 새한도의 여백은 그 외로움의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는 이상적의 의리이기도 하고 어쩌면 김정희 자신이 붙들고 싶었던 정신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더 특별한 이유는 김정희가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상적의 인품을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즉, 이 그림은 풍경화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한 인물평이고 감사의 편지이며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던 거죠. 그림에는 장무상망이라는 인장도 찍혀 있습니다. 뜻은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 이 짧은 말이 참 묵직합니다. 누군가를 오래 기억한다는 것, 특히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것. 세안도는 바로 그 약속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적은 이 그림을 소중히 간직했고 훗날 중국에 갈 때 가져갑니다. 그곳에서 청나라 문인들에게 세안도를 보여주었고 그 그림을 본 문인들이 감동해 각자 감상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안도는 처음에 그림 한 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수많은 글이 이어붙은 긴 두루마리로 자라났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감탄을 부르고 또 그 감탄이 기록이 되어 그림의 역사 일부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안도는 김정희의 그림만이 아니라 그 그림을 둘러싼 사람들의 응답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명작은 혼자 완성되기도 하지만 어떤 작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거든요. 세안도는 한 스승이 제자에게 보낸 그림이자 동아시아 문인들이 함께 알아본 정신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안도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국내 소장가들을 지나 한때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고 훗날 서예가 손재영이 되찾아오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2020년 손창근 선생의 기증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착하게 됩니다. 한 점의 그림이 유배지의 외로움에서 시작해 중국과 일본을 거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국보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세안도답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고 멀리 돌아도 끝내 남아 자기 자리를 찾은 그림. 그림의 운명마저도 작품이 말하는 메시지와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안도 앞에서 자꾸 멈추게 될까요? 아마도 이 그림이 너무 많은 것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사람은 힘든 시기를 말할 때 사연을 길게 늘어놓고 싶어 합니다. 억울함도 말하고 싶고 분노도 쏟아내고 싶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김정희는 그 모든 감정을 덜어내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 작은 집, 몇 그루의 나무,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 이 절제가 오히려 더 큽니다. 많이 그린 그림보다 덜 그린 그림이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안도가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 몰락과 의리, 외로움과 기억, 추운 계절과 끝내 남는 푸르름. 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 세안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사람이 떠나고 믿었던 것이 흔들리고 내 자리가 작아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세안도는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이 겨울이라면 바로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너 또한 어떤 계절 속에서도 쉽게 시들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세안도는 단순한 옛 그림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이고 역경을 견디는 태도에 대한 기록이며 누군가의 의리가 예술이 되어 남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보는 그림이면서 동시에 돌아보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내가 힘들 때 끝까지 남아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겨울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겨울이 와야 송백의 푸르름을 안다. 세안도의 진짜 힘은 바로 그 오래된 문장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 앞에 세워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김정희는 유배지에서 세상을 원망하는 그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려운 때일수록 더 또렷하게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그림 앞에서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겨울의 끝까지 푸른 사람인가?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세안도는 지금도 살아있는 명작입니다.